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칠게요. 재계함수를 실무에서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 프로젝트마다 좀 많이 쓰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안 쓰는 데도 많아요. 재계함수 보기 힘든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 그럼 회사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계함수를 많이 쓰는 게 무조건 막 남발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고, 재계함수를 씀으로써 가독성이 높아지니까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재계함수는 코딩 기법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에서 한 단계 올라갈 때 딱 걸리는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재계함수를 모르면 코딩이 안 늘어요. 확 이렇게 확 점프를 못해. 그래서 재계함수는 꼭 잡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1부터 100까지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TOT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수겠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 이렇게 됐죠. 이게 그냥 식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식.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루프를 돌렸어요. 왜냐면은 1부터 100까지 증가하니까. 100 더하기 99 더하기 1이 거꾸로 해도 똑같죠. 더하기니까. 이걸 우리가 재계함수로 우리가 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쉽죠. 재계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그러니까 뭐 팩토리얼 5 하면 5, 4, 3, 2, 1 이렇게 나오듯이 5, 4, 3, 2, 1, 5, 4, 3, 거죠.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를 먼저 우리가 재계함수로 한번 짜볼게요.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부분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를 돌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된다. 요건 아주 기초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재기거든요. 재기가 하고 되고 나면 고차함수가 이해가 다 돼요. 이 부분 재기함수가 이해가 안 되면 리듀스도 이해가 안 돼요. 리듀스가 가장 이제 람다식에 가까운 식인데 이런 리듀스 같은 거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어렵게 이해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 무슨 형이죠? 명령형이죠. 명령형하고 선언형이 있는데 우리는 명령형은 의미론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선언형으로 짜야 돼요. 특히 함수형은 하스켈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다 어시크로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네트워크를 타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을 타거나 IO를 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 C 이렇게 타요. 자, 비동기적인 언어에서는 어시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A 하고요. B가 IO를 타죠. IO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이 많이 것, 시계도 마찬가지죠. 시계도 IO예요. 셋 타임아웃, 셋 인터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겨요? 딴 나라한테 맡겨요. 다른 CPU한테. 왜 그러냐면 서버가 CPU가 한 장짜리가 없죠, 요즘에. 한 장짜리 원코어라고 하는 우리 PC, 제일 싸구려 PC도 원코어잖아요. 원 코드 코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 코드 코어거든요. 그럼 CPU가 4장짜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컴퓨터도 지금 CPU가 4장인데 한 장짜리 프로그램처럼 쌀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한 장, CPU 한 장에서 GPU가 이렇게 4장이 있는데 컴퓨터 본체에는 이 한 장을 가지고 멀티스레드로 구현하죠. 자바 같은 경우.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가 끝나야 이게 하나로만 쓰는 거. 어쨌든 자바나 C는 어때요? 하나만 쓰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IO거든요. 넌 블락킹. 블락을 안 돼요. 그러니까 시크로너스. 얘들은 시크로너스, C나 C, C++, 자바 이런 애들은 시크로너스 프로그램이 동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 A가 끝나고 요 IO 부분이 끝나야 B가 타요. 그럼 얘가 10초가 걸린다고 칩시다. 얘는 0.0001초밖에 안 걸리잖아. 라고 했을 때 이 10초가 걸리니까 토탈 시간은 10초 이상 걸리겠죠. 12초가 걸린다 칩시다. 얘가 0.3초, 얘가 0.3초, 얘가 0.4초 걸린다. 11초가 걸리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3초라고 합시다. 얘가 되죠. 그럼 3.7초까지 걸리니까 13.7초가 걸리죠.
하지만 비동기 IO에서는 얘는 얘한테 다른 CPU한테 맡겨. 얘한테 맡겨. 그럼 나는 내가 할 때 가는 거야, 이 CPU. 이 CPU는 그냥 쭉 내가 할 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IO 부분만 얘가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 박스 친 부분에서는 내가 파일이나 네트워크에서 뭘 갖고 온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여기서밖에 못 쓰겠죠. 여기서 쓰려고 그러면 얘 싱크로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싱크 오웨이스죠. 우리가 오웨이스를 때리면 바로 이게 멈춰지거든요. 그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 오웨이 쪽은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동기화되는 거죠. 블락킹. 그래서 이 어싱크 오웨이스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쓰는 부분은 OS 쓰지 말고 요 안에서만 써야 돼. 요걸 우리가 F라고 해봅시다. 함수. 지금 A 함수, B 함수, C 함수, 여기는 F 함수. 라고 했을 때 F 함수 안에서만 처리되면 끝나는 거죠. 이래서 A, B, C 처리하는데 얘는 별도예요. 그래서 A는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B는 누가 들어왔으니까 방문 기록을 남기고, B는 뭐 끝인사를 한다, 뒤처리를 한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은 10초가 걸리든 20초가 걸리든 난 상관할 거 아니잖아. 얘가 10초가 걸리든 100초가 걸리든 알아서 지가 끝나겠지. 제대로만 끝나주면 되는 거죠. 얘가 끝나야지만이 내가 안녕히 계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동기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F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이제 네트워크를 서버 한 군데만, 데이터베이스 한 군데만 쓰면 좋은데 두 군데를 써야 돼요. 두 군데를 써야 되는데 이 알파를 가지고 베타를 내가 갈 거예요. 여기서 알파를, 이 서버에서 알파를 주고 이 서버에서 베타를 주고, 그럼 알파를 가지고 베타를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알파 이 첫 번째 서버에서 처리해 준 걸 가지고 이 두 번째 서버에다가 알파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알파가 끝나야 여기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얘가 끝나기를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지금 알파라는 함수가 있고 베타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베타라는 함수에서는 알파를 써요. 이 알파의 결과값 뭐 R이라고 합시다. 이 R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알파가 끝나야지만 베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파가 끝나길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을 왜 짜볼까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되죠? while, true 이렇게 하든 뭐 for 해가지고 이렇게 짜든 다 무한루프죠. 계속 반복해 줍니다. 무한루프니까 언제까지? 브레이크 탈 때까지. 언제까지? 이 R이 있을 때까지. 그럼 if R이 존재하면, 그죠? if R이 존재하면 이제 베타 실행하면 되고, 그죠? 아니면은 계속 가야 되지, 그죠? 근데 끝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는 브레이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화이자. 이렇게 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CPU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돌고 있죠. 계속 돌면서 R이 올 때까지를 계속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베타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면은 이거 루프가 CPU잖아. 루프 한 바퀴가 CPU 연속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죠. 이게 100만 번 돌았다. 100만 번의 연산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짜냐면,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알파가 다 끝났으면, 베타를 붙여, 여기다 R이라고. 자, 이렇게 짭니다. 코드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알파 함수가 먼저 실행되죠. 그럼 여기 평균 알파가 있었을 거고, 여기 알파가 있었는데, 이 알파가 다 끝나고 나면 리턴, 기존에서는 리턴 뭐 R을 해줬어요. 별각없어요. 여기 네트워크 다 타고. 근데 이렇게 짜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받는 거야. 함수를 하나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됐어. 다 처리됐으면 그때 여기서 이 함수를 불러버리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걸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러버리면 이 짓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이게 콜백이거든. 왜냐면 이게 끝나기를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얘가 끝나야지 리턴해주니까. 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얘는 무한으로 돌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R이 딱 들어온다는 거는 얘가 리턴했다는 거잖아요. 알파. 그래서 이걸 계속 도는데 얘가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든다고 가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아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매력적인 게 자바, C, C# 이런 것보다 하스켈, 우리 자바스크립트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게 고체 함수, 이 함수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매개될 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C나 C++, 자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짓을 해야 돼. 어시군. 그래서 결국은 비동기로 못 만들겠다. 그래서 다 동기로 만들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얘가 끝나면 다음 걸 실행하는 거예요. 얘가 끝나야지만이 다음 걸 실행하게 그렇게 프로그램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낭비죠. 얘를 딴 CPU한테 맡기면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초밖에 안 걸려요. 얘들이 아무리 10초 안에만 끝난다고 한다면 얘 시간만큼밖에 안 걸려요. CPU가 두 장이 동시에 있거든요. 하지만 동기는 무조건 이 시간 플러스 나머지 플러스. 이렇게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가 끝나고 나서 다음을 가는데 이 FN이 다시 이 알파라면 어떻게 됐을까? 알파의 R이에요. 그럼 여기도 FN을 받는 게 아니고 R을 주기 전에 FN 또 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이스 값을 가면 기본 값. 그럼 기본 값을 갔으면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거 실행할 수 있죠. 이게 리커시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콜백도 사실은 리커시브예요. 우리가 리커시브처럼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노드의 코드를 잠깐 보면 MySQL get connection 해가지고 커넥션 한 다음에 여기다 함수를 바로 줘요. 쉬워야 돼. 이건 뭐예요? 함수를 준 거죠, 이만큼. get connection이라는 함수에다가 함수를 준 거예요. 함수 코드 자체를 줘버려요.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F-라고 펑션, F-라고 뭘 했어요. 이만큼 코드가 있어. 그죠? 그럼 요 자리에 F-라고 쓰면 되죠. F-라고만 해놓으면 그냥 지나가 실행하면 돼요. F-F. 그럼 이건 뭐죠? get connection이라는 커넥션을 맺고 나서, 커넥션 네트워크를 타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맺고 났으니까 커넥션이라는 객체가 생겼죠. 그 객체를 이 함수한테 전달해줘요. 이거죠. FN에 지금 뭘 받은 거야? 이만큼 함수를 받았죠, F-라는. 그 함수를 내가 다시 얘가 커넥션을 맺었죠? 커넥션 맺고 나서 걔한테 주는 거예요. 이 R이 커넥션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가 끝났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루프를 돌릴 필요도 없이 비동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가 끝났을 때 다음 걸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콜백이에요. 정확하게 콜백인데 콜백도 다시 부르는 거니까 재기 형태가 돼요. 이 함수 이름이 알파가 되는 순간 그걸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콜백인데 함수 이름이 같으면 콜백 함수가 재기가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그려진다. 막연하게 나마. 자, 그러면은 내가 요 자리에 쓸 거, 요 자리에 쓸 거, 요 자리에 쓸 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sum이라는 함수를 해봅시다. 항상 코드를 짤 때는 내가 사용하는 부분부터. 성성점론도 똑같죠. sum 이렇게 해봅시다. 제일 쉽게. 자, 이게 내가 쓰는 거잖아요. 얘는 숫자를 찍은 거고, 나는 sum을 찍은 거. 둘 다 5050이 나오면 돼요. 1부터 100까지 더한 거니까.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쓰는데, 요 하나가 함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펑션.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써봅시다. 펑션 sum. 처음에 우리는 여기서 n 값을 받았죠. 100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1부터 몇 가지 갈 건데, 이런 것도 우리는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n이라고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100 이렇게 주면 100부터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100부터 간다고 쳤으면 언제까지? 이 n 값부터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그럼 100 더하기 99 더하기 88 더하기 이렇게 1까지 갈 수 있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토탈을. 그럼 토탈이라는 거죠. 요 산수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리턴이라고 바로 해볼게요. 우리는 이걸 바로 리턴 해볼게요. 이만큼을. 그래서 리턴. 처음에 뭐가? n이 오면 되죠. n이 오면.
100이겠죠, 100. 이게 지금 100짜리죠,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n이에요, n. 그 다음에 99는 n-1이죠. n-1. 또, 그 다음은 n-2겠네요. 이거를 우리가 100번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거짓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씩 줄여가는 거를 뭐 하면 되죠? 이 썸한테 기능을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뺀 놈이랑 더해라. 이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썸이라는 놈은 n을 찍고 n보다 하나 작은 놈을 찍을 거예요. n-1을. 그러면 썸이라는 함수 한 번은 뭐 하면 되죠? n과 n-1을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번은 또 n과 n-1, n이 99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번은 n이 98 되니까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더하기 다시 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썸이라는 놈과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받은 가 지금 처음에 100이니까 100과 100을 줬어요. 100 더하기 다시 썸을 부르죠. 근데 이거는 뭐가 가죠? 99가 가. 90. 지금 첫 번째 호출에서는 더하기 썸 99죠. 그죠? n 빼기 1이니까. 그럼 썸 99라는 걸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99 빼기 더하기 썸 98이 되죠. 맞나요? 그럼 썸 98은 98 더하기 썸 97 이렇게 되죠. 그럼 보면은 뭐가 남아? 네, 99, 98. 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출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없어졌죠, 속어. 그 다음에 썸 98은 98 더하기 썸이니까 얘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썸 97은 뭘로 바뀌어요? 97 더하기 썸 96 이렇게 되겠죠. 10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없어졌죠. 그럼 남는 것만 쭉 봤을 때 이게 쭉 갔다가 쳐봐요. 쭉 갔다가 마지막에 2 더하기 썸 1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 n이 1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n이 1일 때는 얘만 리턴 해버리면 되죠. n이 1일 때는 뭘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2 더하기 1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읽고 우리가 n이 1이면 리턴 n 뭐 1 써도 되고 n 하면 n이 1이니까 1이 리턴 됐겠죠. 그럼 마지막 썸 1이라는 거는 1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뭐만 남아요? 이렇게 남죠. 그죠? 제기혼 어디서 처음 많이 헷갈리냐면 내가 얘를 다시 불렀는데 어떻게 되지?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불른 놈은 이렇게 바뀐다, 이 코드가. 우리가 코드상으로는 다시 썸을 불렀지만 이 부분이 n-1로 바뀌는구나. n-1 더하기 n-2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심지어 변수도 하나, 스로치라는 변수도 안 썼네요. 그래서 제기함수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dcopy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obj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숙제, let k는 in obj.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받았겠죠? 함수라고 쓸게요. id는 1, 여기 addr은, city는 서울, 그 다음에 상세 디테일은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찍고 k가 키죠, id. 5의 k 값은 그냥 1이니까 1을 하면 되죠. obj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obj에 k 하면 되죠. 그럼 이 5로 k가 넘어간다. 이 부분은 해결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죠? 오브젝트니까 이걸 넘길 수가 없어. 넘겨봐야 이거는 주소값만 넘겨가죠. 이건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if가 들어가 있죠. if obj의 k가 이 결과값이 지금 결과값이 이런 결과값이 타입 오브
인스턴스 오브 오브젝트 해도 돼요. 이거 타입 오브로 합시다. 타입 오브 오브제의 K값이 오브젝트면, 오브젝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else 오브젝트라면 O의 K는 지금 얘도 지금 이 전체가 오브젝트지만 얘도 오브젝트죠. 그럼 얘도 다시 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오브젝트 아니니까 바뀌었네. 그 다음에 또 뭐 얘는 만약에 또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부르면 되지. 얘가 해주는 역할을 뭐죠? 디카피는 오브젝트 타입이 아닐 때는 그냥 그대로 받고, 오브젝트일 때는 오브젝트를 읽어야 되죠. 오브젝트는 뭐죠? 다 여기 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다가 ID, 뭐 네임, 여기 키들이 다 계속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디카피라고 그냥 쓰면 뭐를 OBJ의 K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 디카피예요. 여기서 디카피 이 이름하고 이 이름 같으니까 제기가 된 거고, 얘가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다시 보내주는, 여기 또 가죠. 갔다가 얘가 또 오브젝트니까 얘 또 가죠. 여기 또 오브젝트 있으면 또 디카피가 하니까 또 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지금은 다 싱크로나이즈 하죠. 싱글 스레드로 끝나잖아. IO가 없는 거니까. 근데 IO가 분명히 존재한다 했을 때는 리커시브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가지고 팩토리얼을 한번 짜보면 되겠죠. 그럼 팩토리얼은 5 곱하기 5를 줬다 그러면은 F에 5를 줬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죠? 그럼 이것도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n이라고 한다면 n 곱하기 f의 n-1 곱하기 f의 n-2 이렇게 되겠죠. 여기 f의 n-1이 뭐가 돼요? n-1 곱하기 f의 n-2니까 지금 뭐 헷갈리니까 이걸로 바뀌죠,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n-2 곱하기 f의 n-3이죠. 이걸로 바뀌죠. 그럼 뭐가 나와요? n이 5라고 했으면 5, 4, 3, 2, 1번 나오겠죠. 아주 1일 때 주면 되죠. 그래서 제기함수 쓰면 콜백이랑 이런 게 나중에 다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제기함수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거예요. 이 FN이 다시 알파가 되면 G이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도 네트워크이죠.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인서트 한번 하고, A라는 DBA에다가, ADB에다가, 그 다음 BDB는 업데이트 한번 하고, 셀렉트를 해야 돼. 업데이트 된 거.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인서트하고 업데이트가 끝나야지 셀렉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서트하고 우리가 콜이라는 걸 알죠. 콜이라는 데다가 함수만 주는 거예요. 자, 인서트라고 주면 얘죠. 얘는 업데이트에, 콜이에, 업데이트에. 그럼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이 셀렉트에, 셀렉트죠. 자, 이건 각각의 다른 CPU가 실행하죠. 이걸 콜백을 안 쓰고 이걸 처리하면 인서트 끝나기 전에 업데이트 하죠. 업데이트 끝나면 셀렉트 하겠죠. 이거 이해돼요? 비동기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액션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인서트 처음에 줬죠. 그러면 A를 해요. A를 한 다음에 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내가 뭐 어뢰로 잡아둘 수도 있어.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이 순서를 하라는 거죠. 함수형 언어가 이게 멋진 거죠. 어레이 속에 함수가 들어가죠. 배열 속. 그래서 이 ARR 순서대로 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리커시브하고 싸웁시다. 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DB에 관련된 거예요. 그 DB를 수행해 주는 놈이 컬이라는 함수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참 쿼리에 IDX만 네. IDX는 0부터니까 0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IDX 뿔뿔. 자, 우리 뿔뿔을 뭐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IDX가 먼저 전달되고 그 다음 뿔뿔이 되는 거죠. 얘는 DB 세요. 그러면 ARR이라고 하지 말고 FNS라고 합시다. 함수의 집합입니다. FNS의 IDX 뿔뿔.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IDX가 0이니까 0하고 1을 증가한다. 그죠? 그럼 처음에 FNS의 0이 뭐죠? 얘죠. 얘가 0, 얘가 1, 얘가 2니까. 그죠? 그럼 인설트가 먼저 쿼리 실행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쿼리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똑같죠? FNS의 IDX 똑같네. 이게 이제 0이고 이제 얘가 1이 됐으니까 0이잖아. 그럼 세 번째 셀렉트 할 때도 똑같네, 코드가. 그럼 이 세 줄을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겠죠. 이 함수가 3개일 때도 있고 5개일 때도 있고 6개일 때도 있고 1개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어떻게 하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죠? const 실행하라 execute라는 함수를 할 건데 execute는 여기다가 F를 받고 F를 받아서 쿼리에 F를 실행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execute 다시 FNS의 IDX 이렇게 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쿼리 처음에 우리가 이걸 실행할 때는 이렇게 이 세 줄을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면 execute 밑에서 execute FNS IDX 이렇게 지금 끝나죠. 실행하는 거. 그럼 처음에 0이 들어가니까 인설트가 되고 인설트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했으니까 FNS 요거는 업데이트를 주겠네요. 그죠? 요 부분이 업데이트가 넘어가니까 다시 쿼리 업데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가했네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함수 짤 수 있죠. 이거 엑스큐트 이것이.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쿼리 반복되는 이 똑같은 코드들 이 부분이 바뀌어도 실행은 똑같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짤 수 있어요? 이것이로 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고 이렇게 못 받고 무대처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회사를 갔는데 이 쿼리라는 함수를 고치는 거는 되게 리스크하죠. 이 함수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지만 그렇지만 이 쿼리를 싸고 있는 새로운 함수는 내가 마음대로 짤 수 있죠. 이렇게 재규함수는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다 반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드는 명령형이고요. 이 코드는 선언형이에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네 썸을 할 건데, 그죠? n과 하나 작은 거에 합을 더해라. 100과 99부터 1까지의 합을 더해라. 이 말은 똑같죠. 또 직관적이세요. 이야기해서 쉽죠. 이거는 1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하나씩 내가 증가될 거고 그 증가된 걸 더해가지고 뒤에 담아가지고 100분을 다 돈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에 루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루프 개수만큼 내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이 루프가 지금 이거 단순하게 왠지 복잡하겠죠. 대여섯 줄만 복잡하고. 그럼 이게 반복해서 볼 때 이 변하는 값이 있잖아요. 중간에. 변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if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일 때 끝나고 계속 반복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이게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거는 사람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얘는 기계에 가깝지만 이건 사람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에 가까운 게 좋은 코드다.